안녕하세요. 이번 멘토링 콘서트 V&D 편 질의응답을 맡게 된 패션넷 코리아 서포터즈 박수아입니다. 참석해주신 V&D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V&D 분들께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제가 대표로 몇 가지 질문으로 진행할 텐데 그 외에 궁금한 점은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질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V&D라는 직업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한 분씩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의류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 수업이 있었고요. 비주얼 머천다이징 수업이 있어서 그때 알게 되었고, 그때 굉장히 하면서 재밌다는 흥미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저한테는 처음 VM이라는 직업을 알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희 팀브랜드 과장님이랑 동일한 케이스고요. 저도 패션 마케팅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VMD를 접하다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거는 맨 처음에 이제 VMD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단순히 이제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인턴으로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하면서 코디네이터 업무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해봤는데 저랑 너무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는 수업에서도 이런 수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면서 지방대학이어서 서울로 매주 주말에 학원을 이제 오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명동에 그냥 구경을 나갔다 롯데백화점 본점이 그 당시에는 쇼윈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 작업자분들이 그 스티로폼을 깎아서 얼음을 만드는 걸 보면서 이거구나 싶어서 이제 유리문을 두드려서 거기 안에 계시는 작업자분을 조금 만나자고 해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직업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대학교 4학년 초기였는데 이제 현대백화점의 무역점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롯데백화점 본점의 디자인실을 다 찾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직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시안도 제가 직접 받아서 오기도 했고요. 도면도 받아서 오게 되면서 이제 4학년 2학기 때 신세계에서 공채 같은 걸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임용고시 준비를 모두 다 끝내고 이제 신세계에서 공채를 보게 되어서 그때 이제 신세계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V&D를 언제 시작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99년도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회사를 입사하면서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학교 4년을 다 마치고 마치기 직전에 그때 바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VM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쪽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 급한 마음에 취업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그 패션 쪽에 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코디네이터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턴으로 잠깐 일하다가 여기는 더 이상 비전이 안 보인다 싶어서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미켈란젤로라는 남자 정장 브랜드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매장에 이제 그때 주요 업무는 매장 디스플레이 교체였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교체를 이제 마네킹 옷을 갈아입히고 났는데 어떤 손님이 딱 갈아입히자마자 손님이 딱 들어오더니 저 옷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저는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매장에서도 제가 왔다 간 후에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저는 되게 기쁨이라든지 이런 거를 느꼈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연출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VM 일을 하게 된 거는 졸업하고 1년 정도 후에 카파라는 그 스포츠 브랜드에 입사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본격적인 VM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과정을 지금 팀버랜드에서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업무들이 집약된 곳이 이번에 그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플래그십 스토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했기 때문에 그 할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큰 회사라든지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테리어 팀이 별도로 있다거나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글로벌 팀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 팀버랜드 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세팅되는 단계라서 그래서 이 인원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다고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다 너무 좋다는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람을 느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VM을 정말 좋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푸마에 8년을 일을 하면서 푸마에 8년을 일하는 동안 뭐 이제 아시아 어워드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때 항상 한국이 제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때도 이제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 최근에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제. 그게 뭐냐면 사실 가로수길에 저희가 그 폴로 매장을 얼마 전에 오픈했거든요. 그때 작업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작업을 하면서 이제 비디오도 찍고 뭐 여러 가지 다 했는데 미국 본사 그다음에 에이펙 다 와서 이제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VM 활동하는 사람은 저 포함해서 2명 더 했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들이랑 작업을 하면서 엄청 일주일 동안 교체를 수십 번을 하고 폴딩을 수십 번을 하면서 완벽하게 매장을 세팅을 하고 정말 대단하다 스스로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엊그제 이제 대학교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과장님 너무 멋있어요. 가로수길 매장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다 망하는 라이프로레 DP가 살렸다 이렇게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그날도 새벽 3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주말도 없이 맨날 이렇게 일한 결과를 이런 후배들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이제 라이프로레의 DP가 정말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보다 보람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로수길 매장에서 느꼈습니다. 저는 우선 여러분들도 다 첫사랑, 처음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일 텐데 저도 처음에 이제 신세계백화점에 입사하고 아주 신입 때 이제 신세계 마산점하고 그 다음 조금 지나서 이제 신세계 강남점을 오픈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강남점 같은 경우는 오픈식에 이제 앙드레 김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커팅을 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백화점이라는 찬사를 그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신입사원이었으니까 아주 미비한 작업을 하긴 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누군가에게 듣는다는 게 가장 처음 희열을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학생도 가르치고 일도 하기 때문에 저희 학생이 이제 지금 공영 TV 홈쇼핑이라고 아마 아실 텐데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팀으로 3사람이 입사를 하면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 3사람이 저와 똑같은 길을 간다라는 거에 그 친구들과 거의 친구처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만 친구처럼 지내게 되면서 이제 정말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학생들이
저와 똑같은 길을 간다라는 거에도 희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V&D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힘든 직업인데요. 사실 학생들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어마무시한 프로젝트와 아주 어마무시한 거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저희 개인적으로는 오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가장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굉장히 우습게스럽게 이야기를 하자면 바뀌는 오너에 대한 이야기. 오너가 별을 좋아하면 쇼윈도에 별을 달아야 되고요. 상자를 좋아하면 상자를 달아야 된다. 이제 우습게 이야기는 그런 거고요.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컨셉 잡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이쁘게 쇼윈도를 만들거나 뭐 이쁘게 마네킹 설치를 하는 것보다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지에 대한 컨셉을 잡는 게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백화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단지 이쁘게 쇼윈도를 꾸미는 것보다 쇼윈도가 고객하고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도 백화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조금 희화화시켜서 쇼윈도에 보여주는 게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작업이요? 하나도 모든 게 다 중요하죠.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출이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 제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 브랜드에서 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라이프로렌 아울렛을 선택을 한 건 일단 라이프로렌에서 매출은 아울렛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고객에게 이제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어쨌건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모든 프로세스 결과적으로는 VM이죠. 네, 하나도 중요한 게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게. 네, 앞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가가지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뭔가 연출을 하고 마네킹으로 옷을 입히고 이럴 것 같지만 앞에서 그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자료 보셨죠? 그래서 그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플랜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플랜을 세움으로써 작업 시간도 단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품을 정말 셀링할지에 대한 목적도 분명해지고요. 그래서 저는 플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윈도우든 테이블이든 어떤 제품을 놓든 그 제품을 놓는데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소품을 개발을 하는데 윈도우 연출을 하는데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거를 잊지 말고 꼭 연출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에 정말 텅 빈 윈도우에 깃털을 하나 갖다 놓거나 아니면 점을 하나 찍어 놓더라도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꼭 그 목적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빔 하실 때 디자인 영감의 원천은 어디서 얻으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조사, 리서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전시회가 됐든 아니면 뭐 친구와 어떤 뭐 카페에 가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저는 그 뭐 디자인을 하고 그 영감을 받는
오셔가지고 사실 발표를 하실 때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레포트 낸 자료를 그냥 가지고 와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체계적으로 말씀을 다 잘해주셨고 지금 디자인의 영감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저도 그 생활 그 자체가 제 디자인의 영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활하는 자체가 제가 여행을 가서도 저는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이제 어떤 상품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추세는 어떤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활하는 자체가 디자인의 영감입니다. 동의해요. 네, 거의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조금 실망을 하는 부분들이 컨셉을 잡게 되면 사진 자료,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에서 네이버에 그냥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름이라는 쇼윈도를 디자인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밖에는 앉아서 하지를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세대가 아니었어요. 제 대학 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았고 이메일이 막 생기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직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면 발로 뛰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앉아서 하는 작업, 앉아서 하는 상상 디자인 작업은 그냥 그 안에서밖에 끝나지 않거든요. 조금 더 발로 뛰고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만져보고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조금 발로 뛰는 작업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VMD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발표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체력.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체력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일찍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라이프러에 입사한 지 지금 2달이 안 됐는데 사실 제 총 경력은 10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거의 24시간 작업을 한 게 거의 한 4일, 5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되거든요. 체력이 다른 거는 다 내가 패션 센스가 없다. 다 필요 없어요. 체력이 제일 중요한 체력이랑 커뮤니케이션 스킬. 제가 이제 점주님도 많이 만나고 여러 매장을 많이 가다 보면 얘기를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특성이 다 다르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체력도 되고 그리고 나는 말도 너무 잘해. 그러면은 꼭 VMD로서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정말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정말 정말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부서와 정말 다 얘기를 해야 되고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고 저는 또 하나는 일하는데 배려 그리고 그 사람의 애티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놓치세요. 어떻게 보면 그 태도라는 거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형식이라든지 맞춤법, 문장부 이런 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윗사람이 받았을 때는 그 메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회사를 다니게 되면 VMD 일을 하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VMD를 지망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한지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할 때 이제 뭐 학교 다니거나 했을 때 여러분 나이 때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이 조바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을 당장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데 그런 걱정들을 하느라 놓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행을 하든 뭐 친구들이랑 좋아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든 취미생활을 즐기든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지 말고 느끼고 즐기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탕으로 돼가지고 본인들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좀 두렵다면 조금 멀리까지 본인이 한번 플랜을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많은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 업무가 정말 나에게 맞는 업무인지 아마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내가 가야 될 방향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를 했다가 그만두고 새로 시작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늦은 나이도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돼서 이 길은 아닌 것 같아라고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력도 포기를 해야 되고 그 경력만큼 받았던 연봉도 포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도 다시 생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에는 이제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목매기보다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에 좀 많은 시간을 쏟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가사님을 제가 멘토로 삼아야 될 것 같네요.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계신 강사님이 말씀해주신 저희 백화점 VM 그리고 글로벌 VM의 프로세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서 내가 정말 글로벌 VM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사실 저는 분야 공부를 되게 사랑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 직업이 너무 좋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글로벌 브랜드에서 제가 10년을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일 힘든 거는 영어예요. 네. 영어로 다 대화를 해야 되고 한국말이야 저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영어로서는 어떻게 이게 잘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패션 센스도 중요하지만 영어 공부 꼭 열심히 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어학연수도 갔다 오시고 지금 시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선 여러분들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시면 23 정도, 24 정도 되시는데 보통 롯데백화점에 신입사원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는 친구들이 28, 7, 심지어는 9 정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23살, 24살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디인지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하셨다면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이제 인간상,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조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끔 조금 안타까운 건 제가 강의하는 곳은 대부분 전문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보통은 4년제 이상을 원해요. 그때 제 학생들이 롯데에 가고 싶다, 신세계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추천을 해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원하는 인재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얼마 전부터 해외로 계속 뻗어나가기 때문에 중국에 재작년까지 한참 많이 나올 때는 중국어 눈통자만 뽑았고요.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인도네시아가 내년이나 후내년 내 다시 또 오픈을 하게 되면 영어 눈통자나 뭐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를 원하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그 기업에 대한 인재상을 조금 더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무조건 23살 졸업했으니까 입사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씩 준비가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왜 돈 아깝게 대학원을 가냐고 했었는데 그때가 제 나이 29살이었거든요. 다들 그거 돈 내서 뭐에 쓸 거냐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때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다시 공부를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고요. 네, 지금 현재가 그냥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어느 정도의 기업을 정했거나 방향을 정했으면 거기에 필요한 거 그것도 괜찮고요. 컴퓨터도 조금 배워두시는 게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네. 마이크 갖다 드릴 거예요. 저는 지금 의류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의류학과 산업디자인과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시각디자인이나 콘텐츠, 아니면 BGS, 산업디자인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전공, 복수부전공은 특별히 VMD 쪽이라면 어느 쪽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야가 있는지 궁금해서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예요. 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보고, 그러니까 VMD를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연출도 있고, 플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너무 거예요. 그거 일러스트, 포토샵, 뭐 기본적인 것들은 학교에서 이제 다 많이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과 진짜 실제적으로 업무를 할 때 쓰는 일러스트와 포토샵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만, 기초적인 것들만 한 번씩 다 한번 해보시는 그런 과를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에 답을 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공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험이니까는 그것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 이렇게 과를 말씀을 하셔도 제가 본인이 어느 쪽으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해드리기는 그거는 정말 본인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VM에 관해서 업무를 들었으니까 내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게 뭔지,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과 중에서 뭐가 필요한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VM의 기본 스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세요. 줘주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느꼈어서 왜 안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대부분 이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회사에서 별로 안 쓰인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럼 학교에서 해야 될 건 무엇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익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의상 전공했지만 회사 가서 쓴 거는 전혀
다른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지 아까 말씀 계속 하셨지만 좋아하는 걸 찾아가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과제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VMD는 뭐 앞에서 잘 말씀하셨겠지만 대부분 다 디스플레이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매장을 운영하는, 매장을 과학적으로 동선을 뭐 넓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레이아웃을 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쁘게 꾸미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추천해 주실 책이라든가 아니면 추천해 주실 뭐 어떤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만나면 대부분 이 친구들 집에 가서 막 되게 막 흥분돼 있거든요. 저런 모니터 해야지. 내일 아침에는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겨주실 게 어차피 저희가 영상 찍어서 다 올리긴 하지만 혹시 뭐 하시면서 지금 계속 강의 받으신 어떤 책이랄까 아니면 어떤 롤모델이랄까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점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VM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실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직업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제 추천해줬던 책이 뭐 다 아시겠지만 신학훈 선생님이 이제 지금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는 책인데 사실 지금 돌아보면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책으로 VMD를 그때는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그 책을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는 게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다른 저서들도 많지만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책들을 기본적으로 읽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학교에서 하는 일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아닙니다. 학교에서 성실하게 어떤 작업이든 열심히 해서 뭐 학점이 좋았던 친구들은 입사에서도 그 성실함이 그대로 와서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우는 것에 충실히 하시고요. 그리고 현장 작업은 회사에 입사하셔서 그때 조금씩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로 뛰라고 VMD는 앉아서 컴퓨터로 배우거나 책으로 배울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말로써 제가 설명을 하기에도 굉장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는 그 모든 작업이 100% 아무런 필요가 없다. 아니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작업을 할 때 영감을 받더라도 그런 곳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고요.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 일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을 거고 그 성실함이 그대로 회사 와서 성실함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걸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대로 학교 공부에 충실히 우선은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말라고 안 해요. 학교 공부가 굉장히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공부를 정확히 제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든지 다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기초가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쨌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그 하는 공부를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은 이랑주님의 마음을 팝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VMD로서 이제 많이 경험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멘토 강의를 저희 학교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때 제가 선물로 그 책을 이제 후배들한테 드렸었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VM 업무가 이래서 VM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래서 성취감을 갖는구나. 그 책을 보면은 좀 약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랑주의 마음을 팝니다.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학교에 돌아가셔서도 제가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기초가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의 학점일 거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이 그 학생의 성실함을
그 이후에 경력이 생겨서 옮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인의 능력이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가진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학점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사실 VM 쪽 업무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러니까 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VM이랑 꼭 연관이 없는 과를 졸업하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VM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일 뿐이라는 말씀도, 그러니까 그게 정말 베이스 기초 부분이어서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현장에 나가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다 이제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하는 그런, 제가 모든 일상생활이 다 디자인의 영감이고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본인이 뭐 과제를 했던 게 뭐 나중에 업무에 쓰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런 걸 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경험들이 다 나중에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굉장히 배우는 건 기초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이 잘 되어야 이제 그 위에 무언가를 하더라도 더 이제 고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시는 모든 기초 과정들은 충실히 잘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저는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게,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실제적인 VM 업무가 현장에 나갔을 때 다른데, 그러면 내가 학생으로서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본인이 이제 졸업을 하고 어떤 브랜드가 됐든 회사가 됐든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를 하나를 선정을 하세요. 예를 들면 팀버랜드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팀버랜드의 VM이라면 어떤 업무를 할까?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 회사에 프로모션 한다고 생각을 하고 POP 디자인도 잡아보고, 그러면은 그 업무가 나중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 스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배운 베이스 업무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더 고급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쓸 수 있는 연습을 본인이 한다면 나중에 현장으로 투입이 됐을 때 훨씬 더 업무를 빨리 배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윈도우 디자인을 한다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나중에 여러분이 졸업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그 브랜드의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브랜드들이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그 면접하시는 분도 여러분을 좀 더 다른 일반적인 그 면접자보다는 조금 더 특별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본인들이 뭐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나중에 업무에 좀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보는 연습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관심이 있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두드려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랄프로렌에 인턴으로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랄프로렌 가면은 뭐 채용 그 담당자 이메일이 됐든 아니면 뭐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나 방학 동안 인턴 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나 이런 업무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나중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정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 면접관이 됐든 아니면 담당자가 됐든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그런 자리가 생겼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와서 지금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좋은 VMD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좋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좋은을 말씀을
그러면 최종적인 VMD, 이런 VMD가 되고 싶다는 걸 수도 있고요.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은데, 좋은 VM을 하는 VMD가 되겠다라는 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본인이 그러니까 좋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형용사가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좋은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질문을 하신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이 될 것 같아요. 되고 싶은 VMD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겠어요. 네. 네, 제가 되고 싶은 VMD 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업무는 매출이 꽂히니까 당연히 제가 하는 업무가 매출을 반영을 해서 그게 이제 단순히 그냥 저희는 이게 예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는 거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내가 단순히 작업을 한 게 예쁘게 가는 시각적으로 훨씬 더 값어치 있고 가치 있게 보이는 것 플러스 그리고 그 상품이 얼마나 판매에 잘 연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베이스로 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뭐 사람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래요. 매출을 잘 나오게 하는 VMD가 되고 싶어요. 근데 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만든 걸 다 동일하게 각 매장에서 동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VMD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네,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VMD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는 만약에 저 사실 이제 백화점에서 VMD를 하면 그러니까 매출이 꼭 잘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은 없거든요. 네, 그때는 뭐 그랬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전 프리랜서니까 몸값을 많이 올리는 VMD였어요. 근데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그 VMD를 하면서 작업했던 것 이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의 희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VMD가 되고 싶냐면 현직에서 계속 일을 끊임없이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동안 내 나이가 60이 넘어도 65세가 되어도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과 내가 같은 일을 같은 곳을 보고서 바라보면서 그냥 갈 수 있는 그냥 그런 VMD가 되고 싶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많은 연봉을 받는 그런 VMD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같은 곳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쭉 갈 수 있는 그냥 그런 VMD가 되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저도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뉴욕에 있을 때 굉장히 약간 감명 깊었던 게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백발이 성성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멋있게 차려입고 윈도우 밖에서 이제 어떻게 세팅을 되고 하는 감독을 하는 업무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나도 나중에 이제 그 정도의 연륜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경험과 스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런 VM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제 같은 VM 업무를 했어도 중간에 이제 그 다른 업무를 전향을 하거나 뭐 중간에 그만두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VM이 그런 외국만큼 굉장히 탄탄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근데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그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그런 경험과 스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후배한테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중에 정말 현장에서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정말 멋있게
네, 어떻게 보니까 여기서 저밖에 없는 남자가요. 네,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인맥 관리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의상학과를 나오고 같은 이제 여자 친구들 지금 연락 다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을 하는 친구들만 간혹 연락이 되는데 그 친구들만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도 전부 다 대학을 다니지만 자기 선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 후배 더 이상 모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저는 사회에서 지금 뭐 결혼을 하셨거나 또 안 하셨겠지만 사회생활하는 여자들을 마치 뭐 그런 사람들은 되게 기가 세거나 뭐 되게 편제가 세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능력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중요한 네트워크 관리라든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 텐데 모르겠어요. 저는 여태까지 저희 지금 서포터즈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섭외를 할 때 자기 섭외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배를 몰라요. 지금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얼마나 큰 자산인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죠. 반대로 보면 그 선배는 후배한테 연락 안 해요. 왜? 자기한테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자로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필요할 텐데 저는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지를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너무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패션 업계에서 한 18년 근무하고 있지만 제가 어떤 그 여자 직원이나 여자 그 선배들이 오래 일하는 사람을 딱 봤더니 100명 중에 5명이 오래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책임진다, 미안하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아는 사람들 대부분의 95명 사람들은 미안할 때 울거나 아니면 미안할 때 말귀를 흘리거나 미안할 때 그만둡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너무 기우라고 하고 너무 편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 봤더니 자기가 리더십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보려고 해도 나중에 다 사라지고 애 낳고 집에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거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해 주실 때 뭐 이제 거의 끝 매짐이니까 여자로서 대한민국에서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으로 일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태도와 그런 것들을 꼭 좀 부탁드리고 오늘 제 세 분한테 너무 감사드린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았고 또 뭐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기꺼이 나눠주려고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또 내지는 우리가 이걸 녹화해서 패션 래퍼에 올려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좋은 선배가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어렵습니다만 꼭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먼저 하는 게 낫다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웃음을 드리려고 제가 계속 이제 웃기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크릿 읽어보셨나요? 저는 시크릿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꼭 간절히 원하면 저는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안 이룬 게 없어요. 결혼 못한 거 빼고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데 그거 간절히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노력에는 굉장히 노력과 긍정적인 마인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도 영어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1대1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메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영어 선생님한테 이제 가끔 부탁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면서 제가 항상 그러니까 제가 쓴 이메일을 보여주면 그 영어 선생님이 그래요. 제발 너무 미안한 말을 너무 많이 쓴대요. Sorry to 어쩌고저쩌고, Sorry for 어쩌고저쩌고. 항상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거든요. 그냥 상대방한테 제가 먼저 미안하다. 제가 낮은 자세로 다가갔을 때 상대방이 좀 더 저한테 더 잘 해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매장에서도 많이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저자세 그리고 간절 원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모든 거에 임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39살이고요. 내년에는 40살이 되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아까 자료처럼 그렇게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희생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아침밥을 한 번도 차려주지 못한 부인이고 저녁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은 부인이고 네, 그래서 가족들의 같이 사는 가족들에 대한 희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심히 정말 일하고 싶은 여자분이라면 그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우선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결혼을 하시면 네. 그리고 사실 회사에서 여자로서 일을 하는 거에 조금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버릴 수 있는 자존심, 자존심을 조금 많이 버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직도 제가 거의 15년 차, 16년 차가 되지만 치안을 잡으면 좋지 않다고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컨셉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하거나 아주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금 내려놓고 타인의 자세에서 모든 걸 조금 볼 수 있는 자존심을 버린다는 게 조금 그 자존심과 내가 디자인에 대한 그 자부심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디자인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질책을 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점을 조금 더 참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존심을 조금 버리고 제3자 입장에서 보는 눈, 저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아직은 그래도 여자가 회사에서 길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직 아기가 없어서 좀 그런 분들을 이해는 못하지만 공사가 있는데 아기 때문에 애를 데리러 가야 된다. 그런 분들이 사실 간혹 있어요. 그러면 저도 제 입장에서는 그런 직원 싫어요. 네. 그러니까 공과사를 조금 더 구분할 수 있는 사실 남자들과 여자들이 똑같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합니다. 네,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갈 때 여자기 때문에 연봉을 작게 측정한다? 아닙니다. 똑같이 측정을 받아요. 네. 근데 여자기 때문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겠지만 그런 가사적인 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회사에 대입시켜서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 조금 낮추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금 없앨 수 있게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는 그 모든 남자들과 동등하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를 꼽으라면 열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고 계속 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게 결국은 일을 하던 안 하던 그걸 중단을 하는 거는 결국 본인의 의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그 일에 대한 열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은 충분히 결혼을 하셨어도 그 커리어를 계속 유지해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결혼을 함과 동시에 일을 접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그게 여자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둔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멋지게 일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그 일을 하고 싶고 좋아하고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 의지가 있는지가 계속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저의 이제 위에 그 매니저분들이라든지 이제 위 사수분 높이 이사가 됐던 상무가 됐던 이렇게 높이 올라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분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앞에서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일을 끝맺음이 분명해요. 네, 그리고 듀데이트 같은 거를 정말 칼같이 지키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부지런하지 않으세요? 네, 굉장히 부지런하시고요. 아무튼 본인의 일에 대해서 많은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태도 부분,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행하는 그런 태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약간 남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직급이 낮으니까 무시를 한다거나 이런 태도들을 사실은 위에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직급이 어떻든 인턴이든 정규직이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굉장히 다 존중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리스펙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려, 같이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것들, 그런 기본적인 태도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너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윗분들이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먹고 간 컵 이런 거, 그러니까 미팅을 하잖아요. 미팅을 하고 가면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고 그냥 누구 청소 아줌마가 치우겠지라고 컵을 놓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거 내가 마신 거니까 내가 치워야지 하고 그 컵을 치우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사용한 미팅룸을 정리를 하고 아끼기 위해서 불을 끄고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에 계신 분들 중에 또 하나 살펴보면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회사 거를 본인들 것처럼 아끼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회사의 물품이지만 내 돈 주고 사용을 하는 그런 태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멘토링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기억에 남았던 자리여서 이런 자리에 이렇게 멘토로 나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 혹시 정말 내가 VM이 너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더 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냥 급하게 온다고 그냥 와가지고 이제 얘기만 했는데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꼭 VM으로서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시대에 발로 뛰면서 혼자서 준비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편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주 열심히 서치를 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을 만나서 VMD가 어떤 건지를 우선은 알게 되었으니까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와 같은 멘토를 만나신 거를 축복으로 하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농담이고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기꺼이 VMD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번호 이렇게 방출하겠습니다. 팀장님이랑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전화를 안 받으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항상 열어놓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 만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너무나도 졸지 않고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